예, 오늘 그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피고 사건 이제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내용은 이제 금고 2년으로 나왔고요. 뭐 이제 앞으로 항소 기간 일주일 내에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먼저 설명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이 피해자 쪽 유족들 이제 사건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이재곤이라고 합니다. 금고 2년 선고가 있었고 이제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뭐 피해자 쪽에서 뭐 만족을 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법원에서 법원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 대법원 쪽에서 이제 급하게 양형 기준 설정해가지고 내려온 거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아직은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뭐 사실 뭐 이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고 뭐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이제 항소해가지고 또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건 완결돼가지고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이 좀 그렇게 되질 않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민식이법, 뭐 가칭 민식이법, 특가법 5조의 13이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제 피해자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뭐 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민식이법 개정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고 양형 기준 지금 현재 그 사건 이전에 적용되고 있던 그 교통사고에서 치사사건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늘 판결은 이제 그 기준 내에서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영향이 뭐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실 영향이 있다고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만 이제 피해자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민식이 이미 세상을 떠난 민식이만이 아니라 이제 민식이의 친구들, 민식이의 동생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념 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들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뭐 또 질문하신 내용 있으면은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의 관련해서 지난번 결심국판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예. 합의 시도가 있었나요?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 법원 시스템에서는 합의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그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연락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를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형태로 바뀌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피해자 분들이 합의 의사가 뭐 물론 있었다 없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합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피고인이 좀 자유적으로 판단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이제 법원이나 수사기관 통해서 뭐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 합의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의 연락 자체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아버님께서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 취지와 다르게 좀 잘못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예, 지금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이제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고가 피치 못할 사고가 물론 일어날 수 있겠죠. 30km 이하로 달리는 중에 뭐 아이들이
일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인도 쪽에 이제 보호 철책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보호 철책 넘어와서 사고가 나고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 위반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시킬지 아닐지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제 변화가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사고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일시 정지 의무도 위반했을 뿐더러 지금 국과수에서 수사 결과 나온 걸로는 이제 속도는 30km 이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30km 이상이었다라고 피해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고 내용을 보시면은 민식이가 차에 치인 이후에 차에 치인 채로 그 아이 민식이를 완전히 타고 넘어간 이후에야 이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정도로 주의 의무 위반이 심각한 경우에 과연 기존의 법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식이법에 대해서 새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운동을 펼쳤던 것이고요. 말하자면은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과거의 상태가 법에서 이제 약간 이비점이 있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의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 있어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실제로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주의 의무라는 아주 기초적인 운전자로서의 의무만을 다 한다고 하면은 민식이법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마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사고만 나면은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돼가지고 처벌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좀 많이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오해가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좀 풀기 위한 노력, 좀 요구 사항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모든 법이 이제 새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법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계속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이 쌓여가면서 이제 오해가 풀려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시간으로밖에는 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언론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셔가지고, 언론에서도 저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기자분들도 뭐 물론 있었지만 아닌 분들도 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적어도 이제 그런 오해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언만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저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들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잡을 수가 없고,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제처라든가 그 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의 의원들, 그리고 이 법을 시행시키고 있는 정부에서 빨리 나서가지고 이런 오해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명시켜서 운전자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니까,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계속 운전자들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12월 달부터 안 했어요. 4개월 만에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운전자들을 뭐 안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니다. 이 운전자들이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그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되는데, 그 주의 위반이라는 게 일단 시속이 벌써 30km를 넘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이게 법령에 보면은 다 엔드거든요. 이것 또는 저것 또는이 아니라
이게 다 포함이 돼야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중과실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겠죠. 아무리 30km 지켰다 한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 이미 저희가 다 교육을 받잖아요. 어른들이 그 주의 의무를 다 한다면 어린이도 안전하고 어른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좋은 법안으로 오해의 소지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사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또한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보내고 내 아이가 만약 그 자리에 신호등이 있었더라면 초록불에 건넜을 거고, 그러면 내 아이는 내 옆에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청원을 시작한 건 맞아요. 감사하게도 지역 두 분 의원들께서 저희 아이 이름으로 법을 발의해 주셨고, 진짜 정말 법에 대해서 정말 몰랐지만 국회 쫓아다니면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에까지 이런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식이법이 소위를 통과하고 수정되고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수정이 되고 법사위에서 수정이 되고, 그거 수정되는 거는 밖에 있는 저희 부모들은 전혀 모르죠. 그 안에서 회의를 하시는 간사 의원님들만 아시니까요. 청원을 올릴 때도 이런 법이다 해서 청원을 올렸었고, 그걸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지만 많은 오해가 지금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또 국회에 가서 법이 잘못됐대요,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또 모르겠어요. 발의해 주신 분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통과시키신 분들이 그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논의해달라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지금 뭐 잘못됐다, 개정이 필요하다, 수정도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정부랑 국회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남은 아이들 키워야 하고, 아이들 또 남은 아이들은 지켜야 하니까 그 몫은 여의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법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기자님들께서도 저희 그냥 억울한 게 아닌 무엇을 위해 바꿔야 되는지, 저희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